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예방교육 강사 최양수라고 합니다. 스마트쉼센터는 전국에 18군데에 있습니다. 상담전화 1599-0075로 전화하셔서 이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쉼센터는 스마트폰, 인터넷, 과우존 예방교육과 함께 스마트폰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찾아가 상담해 줄 수 있는 가정방문 상담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전화 1599-0075로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es, I am smarter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올바르게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스마트한 나를 찾는 시간을 말합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스마트한 나를 찾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스마트한 세상 돌아보기. 두 번째, 스마트폰 사용 습관 점검하기. 세 번째, 스마트폰 과우존 및 현황 알아보기. 네 번째, 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 실천하기. 다섯 번째, 내가 주인, 스마트한 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입니다. 함께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한 세상 돌아보기. 나의 스토리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나는 그때 무엇을 잡았을까? 연령별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잡았다는 것은 어떤 도구를 활용해 왔다는 거겠죠?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잡으면서 성장해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잡았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미운 4살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은 4살 때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잡고 생활했다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4살 때 어떤 것을 잡았었나요? 아마 잡지 말라는 것은 다 잡았던 때가 4살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치원 때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때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유치원 때 어떤 것들을 잡으면서 생활해 왔었나요? 선생님이 잡으라는 것만 잡고 생활해 왔었나요? 아니면 다른 것들도 잡으면서 생활해 왔었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잡았던 것, 유치원 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마 그때쯤에 가장 유행했던 게 액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어떤 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며 보람을 느끼며 생활해 왔었을까요? 연필을 통해 연필을 가지고 공부에 전념했던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까요? 아니면 액괴나 고무딱지 같은 것들로 재미있게 보냈던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보냈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여러분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에는 어떤 것들을 활용하며 생활해 오셨을까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활동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어떻게 보내었나요? 중학생, 지금의 나는 어떤 도구와 물건을 활용하면서 생활하고 계신가요? 중학교가 되면 수학이 굉장하게 중요하게 되죠. 수학책을 붙잡는 시간이 가장 많을까요? 아니면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있는 마우스를 가장 많이 잡는 시간으로 선택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유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떤 것 같나요? 연령대마다 성장할수록 활용하는 도구가 다양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나, 지금의 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생활하고 계신가요? 혹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만 선택하면서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무려 92%나 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스마트폰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나의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바르게, 올바르게,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재미와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예약을 할 수 있고 물건을 사러 가지 않아도 물건이 도착하게 되어지는 유용한 점들도 많이 있게 되어지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강을 듣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용한 것들을 활용하기보다는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더욱더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이겠죠. 스마트폰으로 인하여서 자기 절제 능력이 파괴되어지고 자기 조절 능력이 파괴되어져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스마트폰에 너무 많이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스마트폰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점검을 하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되겠죠. 이 시간은 솔직하게 나를 돌아봐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저버 게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문장이 나오면 손가락을 10개를 펴놓은 상태에서 나에게 해당이 된다면 한 개씩 손가락을 접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저버 게임에서 손가락을 몇 개나 접었나요? 0에서 2개 정도면 그래도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평가되어질 수 있는 의존도가 낮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점수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3개에서 6개 접은 친구들 몇 명이나 있나요? 3개에서 6개 정도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그래도 초기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7개에서 10개를 접었다면 굉장하게 주의해야 될 상황이겠죠. 스마트폰에 대한 심각한 의존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스마트폰을 굉장하게 많이 사용하고 의존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언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찾지는 않는지요. 학교 갈 때에도 가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점심시간. 학원 갈 때는 어떤가요? 앞을 보고 가나요? 스마트폰을 보고 가나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스마트폰을 하다가 잠을 자지 못했던 경험들은 없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내가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언제 어떨 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용하고 있나요?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정보 검색? 학습할 때?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모바일 메신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아니면 심심할 때마다 웹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SNS를 검색하며 정보를 올리고 자료를 올리는 시간, 아니면 음악을 많이 듣는 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왜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재미있다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이 관찰되어지죠. 숙제나 공부를 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많이 보았나요? 아니면 대화하려고, 심심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제 뒤에 가려져 있지만 기분이 안 좋아서 스마트폰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은가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본인은 재미있다라고 말하지만 행동과 표현은 어떤가요? 화가 나 있고 사나워져 있지는 않는가요? 정말 재미있는 걸까요? 기분이 안 좋아서 게임을 한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모습도 살펴보면요. 정말 기분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욱더 기분이 나빠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해 보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성장하는 세대를 디지털 Z세대라고 한대요. 여러분들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내 생활에 굉장하게 많이 활용되어져 있고 밀접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졌고 밀접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볼까요? 이번에도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디지털 멀티태스킹 생활화. 유튜브를 보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동시에 문자를 주고받고 인강을 보면서 공부하고 숙제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디지털을 통하여서 동시에 하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가진 세대가 바로 디지털 Z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생활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요? 두 번째,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유튜브를 활용해서 보기도 하고 촬영해서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 능력,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텀블러 게임 같은 것들을 즐기면서 또한 시청할 수 있는데 익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세 번째, 콘텐츠. 우리나라 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무려 5시간이라고 하네요. 유튜브를 신청하고 검색하고 음악을 듣고 메신저를 활용하고 게임을 하는 등 활용하는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5시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몇 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나요? 네 번째, 스마트폰은 일상에 필요한 필수 도구이다.
스마트폰은 가장 친한 나의 친구이다. 항상 눈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잠자기 전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가장 친한 친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세대. 디지털 Z세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는가요? 아니면 이 스마트폰은 가장 나의 친한 친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동의하게 되어지나요? 5번째,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익숙한 세대. 블로그나 카페 개인 방송을 직접 제작한 사진이나 자료들을 올리고 게시하며 공유하는 데에 능숙한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디지털 Z세대라고 불릴 만큼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그리고 공유하는데 익숙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나요? 6번째,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댓글뿐만 아니라 UCC에 영상을 올리고 프사를 찍고 게임 캐릭터를 공유하고 이모티콘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한 나만의 개성과 감정이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세대, 이곳에 익숙한 세대를 디지털 Z세대라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6번째도 여러분들과 익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7번째, 인터넷 쇼핑과 결제에 익숙한 세대. 다양한 사이트의 가격과 후기를 비교하면서 익숙하게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하는 데에 능숙한 능력을 보이는 세대가 디지털 Z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인터넷 쇼핑과 결제에 익숙하신가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는데요. 정말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밀접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능숙하고 익숙해져 있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 과우존 및 현황 알아보기를 통하여서 스마트폰 과우존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과우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과우존 3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현저성, 그리고 두 번째로 조절 실패, 세 번째로 문제적 결과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 생각이 어때요?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겠죠. 두 번째, 조절 실패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정해진 스마트폰 사용 시간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겠죠. 자기 조절 능력, 자기 절제 능력, 이러한 것들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스마트폰만 사용하게 되어져서 스마트폰을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게 되겠죠. 스마트폰 과의존의 3요소 중 세 번째는 문제적 결과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게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어떠한 기능을 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그 기능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스마트한 라이프 온오프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너무 많은 온이 들어와 있다면 스마트폰 사용 과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의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도 모르게 폰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즉, 내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강박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의식하여 계속 들여다보며 만약 손에 폰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 증상들이 습관화되면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가 됩니다. 혹시 수많은 앱들의 푸시 메시지가 온으로 돼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앱들의 푸시 메시지가 온되어 있다면 스마트폰 과의존을 스스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의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해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스마트폰 온오프 조절이 무너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스마트폰 과의존의 3가지 요인인 현저성과 조절 실패, 그리고 이용 조절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거나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 스마트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절 실패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에 대비하여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의 이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도 실패하거나 이용 시간의 조절에 지속적으로 장애를 겪는 것과 같이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족과 다툴 수도 있고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의존 증상 중 조절 실패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의존 위험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게임이나 영화, TV, 동영상, SNS 등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부정적 정서에 대한 경험률도 높습니다. 특히 부모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경우 유아나 청소년 자녀 또한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정서, 심리, 신체적 문제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를 우리는 스마트폰을 하면서도 매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나요? 무엇을 나타내는 숫자일까요? 38.6시간. 그것은 중학생 일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몇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나요? 38.6시간에 근접하나요?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는가요? 90회, 이번에 나온 숫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90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1일 평균 스마트폰 잠금 화면 해제 횟수입니다. 90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오늘 학교 끝난 후에 한번 잠금 해제를 90회 연속으로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잠금 화면을 많이 열었는지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8.4%.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숫자일까요?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상황을 설문조사했는데요. 1위로
잠들기 전이라고 나왔다고 해요. 그 수치가 무려 68.4%나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루의 시작을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서 정신 에너지를 회복하고 넉넉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지게 되므로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죠? 2020년에 스마트폰 과오존 위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았는데요. 무려 2020년도가 되었을 때 23.3%가 과오존 위험군에 속한다고 해요. 100명 중에 23.3명. 굉장히 높은 수치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23.3%였죠?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만 살펴보니까 35.8%가 과오존 위험군이라고 나왔다고 해요. 3명 중에 1명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죠. 생각보다 과오존은 우리의 곁에 있게 되어지고 과오존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 옆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과오존 생각보다 쉽게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이해하셨나요? 도움이 되는 콘텐츠, 부작용이 우려되는 콘텐츠 여러분은 어떤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부작용이 우려되는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면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좀 더 활용해보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줄여보는 것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 실천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4가지의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건강 영역, 두 번째로 생활 영역, 세 번째로 안전 영역, 네 번째로 관계 영역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영역 중 첫 번째, 바르지 못한 자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의 모습과 동일한가요? 어떤 모습이 잘못된 모습인지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까요? 저 자세로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이 6가지의 건강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팝콘 브레인, 디지털 치매라고 불리는 것이죠. 생각하는 힘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상태. 두 번째로 수면 방해, 안구 건조증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일이죠. 눈이 답답하고 눈이 아프게 되면 잠을 올바르게 잘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 스마트폰과 PC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가장 먼저 통증이 느껴지는 데가 손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손목은 안녕하신가요? 그리고 소음성 난청.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그것은 자극적인 소리를 너무 많이 듣게 되어졌을 때 귀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을 스마트폰을 보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숙이고 있게 되어지면 거북목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해요. 목이 상당하게 뻐근하고 아프게 되어진 상태를 말하게 되겠죠. 그리고 척추 측만증까지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바르게 허리를 곧게 세우고 사용해야 하지만 스마트폰과 PC를 사용하다 보면 자꾸 허리를 굳게 만들게 되어져서 삐뚤한 허리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척추 측만증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고 내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면서 바른 모습, 바른 자세를 취하면서 스마트폰과 PC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과다 사용은 우리 몸의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건강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능력에 관한 사실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부모, 형제, 친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러분은 몇 개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계시나요? 현대인들은
손안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크린 캡처를 하거나 파일을 저장하는 등 기억할 것들을 머리보다는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력 감퇴 등 뇌의 기능은 점점 오프되어 가고 있습니다. 몸은 어떠할까요? 잦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신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느라 눈을 오래 깜빡이지 않아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고개를 숙여 화면을 쳐다보기 때문에 거북목 증후군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이는 당연히 목 디스크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화면에 집중하느라 자세를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뭉쳐 근막 통증 증후군에 걸리기도 하며, 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50.6%는 스마트 기기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10명 중 6명은 스마트 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에 의존한다고 느끼는 상황 중 1위는 기기 없이는 전화번호를 모를 때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기기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의 질문에는 일일이 21.3%, 반나절이 18.6%, 3시간 미만이 1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먼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 운동이라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손목을 뒤로 젖히고 손가락을 느슨히 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손목을 반듯하게 핀 후 손가락을 이완시켜 보세요. 세 번째, 주먹을 꼭 쥐어보세요. 네 번째, 주먹을 쥐고 손목을 최대한 구부려 5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 다섯 번째, 팔목과 손가락을 느슨히 펴고 5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 여섯 번째, 위 운동을 10회 반복 후 양팔을 옆으로 펴고 5초에서 6초간 가볍게 흔들어 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간단한 예방 운동이죠. 손목이 아플 때나 스마트폰과 PC를 많이 사용했을 때 꼭 이 방법을 기억했다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북목 증후군 예방 운동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 뒤에 손을 대고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두 번째, 대각선 뒤 방향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세 번째, 옆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네 번째, 대각선 앞 방향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인데요. 꼭 기억했다가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마다, PC를 할 때마다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예방 운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목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영역에서의 두 번째, 잠자리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올바른 행동일까요?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어지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지죠. 스마트폰을 하면 할수록 잠은 더 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인하여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져서 다음날 하루를 힘들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하게 되어져서 잠을 잘 못 자게 되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청광색, 즉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면증이 오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때는 스마트폰이 내 손에 닿지 않는 장소에 두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생활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올바른 방법일까요? 내가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사용하나요?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1년에는 몇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 평균 4시간이라는 시간을 잡았을 때 6년 중에 1년을 스마트폰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루 평균 4시간으로 시간을 잡았을 때 6년 중에 1년간 365일을 스마트폰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사용하고 있나요?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 평균이 나와 있는 기능이 있죠. 한 번씩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재미있고 즐겁고 또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친구들을 만들고 관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개성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유용한 점들도 있겠지만 분명 나쁜 점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분명 나쁜 점도 있다는 사실은 꼭 잊어서는 안 되겠죠. 대표적으로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는 전 세계 60억 인구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유익한 정보를 나누어 주기도 하죠. 그리고 재미있는 컨텐츠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즐겁게 느껴지는 때도 있겠죠. 하지만 유튜브에 두 얼굴이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컨텐츠는 안전한 컨텐츠일까요? 유튜브가 AI로 파일들을 걸러내긴 하지만 그 내용들을 다 심의할 수는 없다는 사실. 유튜브를 많이 보는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말투, 그리고 잘못된 감정 표현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유튜브를 무분별하게 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 많은 부분이 유튜브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 사용 규칙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평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정도를 사용하고 주말에는 아침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4시간을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에 전원을 꺼놓는 거, 세 번째로는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거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용 규칙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시간을 줄여보는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것도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알림을 맞춰 놓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정해진 시간과 양을 지킬 수 있겠죠. 꼭 알람을 맞춰보는 것 어떨까요? 다른 활동에 관심을 돌리는 것, 대체 활동이라고 하죠. 다른 활동을 하면서 재밌는 일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은 어떤가요? 그리고 계획한 시간 이외에는 스마트폰을 안 보이는 곳에 멀리 두기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밀려올 때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숫자를 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기 절제 능력, 자기 조절 능력을 높이는 것 매우 중요하겠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보면서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해놓고 실천해 보면서 자기 절제 능력과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몬비라고 들어보았나요? 스몬비죠.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휴대폰만 보며 걷는 모습이 좀비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가 발생한 현상을 가리키는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스몬비족에 속하나요? 스몬비가 위험한 이유가 있겠죠?
장애물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면 사용 조절 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어지나요? 느리게 걷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숨온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올바르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장점을 살리며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기기의 장점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되 올바른 사용 방법 습득이 필요한데요. 길을 걸어 다닐 때는 스마트폰을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해 주는 것 어떨까요?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을 꼭 해야 할 상황이면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정지한 상태에서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동 중에는 이어폰을 꽂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고는 찰나의 순간적으로 발생하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과금이죠. 게임 아이템 구입 및 웹툰 미리 보기를 위한 현금 결제. 여러분들 게임 아이템 구입과 현금 결제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게임 아이템 구입과 웹툰을 보기 위한 현금 결제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텐츠에는 연령 등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선정성과 폭력성 및 공포,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이 등급을 분류해 놓았는데요. 등급에 맞는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소액 결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행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컨텐츠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과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소액 결제 차단 설정을 해보는 것 어떤가요? 통신사에 가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통신사에 전화를 통하여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소액 결제를 차단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계 영역. 스마트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어떠한가요?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비속어를 현실에서 사용하여져서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온라인상의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온라인으로 대화할 때는 대답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SNS에서 올라오는 자료들, 컨텐츠들로 인하여서 내 자신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친구와 나의 미래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링 교육 5번째, 내가 주인, 스마트한 나. 내 자신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혹시 스마트폰은 아닌가요? 스마트폰에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휴지통에 한번 버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이 많이 깔려 있나요? 그러면 휴지통으로 넣어보면 어떨까요? 유튜브로 보는 컨텐츠가 많나요? 그렇다면 유튜브를 지워보는 것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건강하고 더욱더 여유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고 현명한 여러분이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스마터가 될 것입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꼭 숙지하여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